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스윙맨을 소화할 불펜 선수들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마무리, 프라이머리는 언제나 승리를 하는 상황, 점수가 타이트한 상황에 투입이 되는 선수들이라면 점수에 상관없이 투입이 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승조, 추격조, 심지어 롱맨의 역할까지 모두 소화해야 하는 불펜 선수들, 중간 투수가 강해야 선발과 필승조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혹사 논란. 이기기 위해서는 퀄리티가 높은 불펜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매 경기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 타협이 팬이 보기에 무리가 될 만한 기용이라면 계속해서 혹사 논란이 일어나고 패전으로 이어진다면 왜 투자를 안 했냐, 투자를 해야 이겼다, 지더라도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도 결국 추격조, 불펜이 강하면 안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간 투수의 퀄리티 저하로 혹사가 시작이 됩니다. 1, 2점 차에 필승조를 투입하느냐, 추격조를 투입하느냐, 추격조를 투입하다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명장놀이를 하냐고 비아냥을 듣기 마련. 필승조를 투입하고 경기에 지면 감독이 승리 욕심에 선수 인생 망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감독은 뭐 어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방도는 없습니다. 결국 이기지 못하면, 패하면 감독이 욕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격조가 강하다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세 선수 퍼포먼스가 좋아야만 혹사를 막고 선발 필승조 체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필승조 추격조를 오갈 김범수, 김서현 선수, 그리고 롱맨 추격조를 오갈 이상규 선수를 언급해 봅니다. 먼저 김서현 선수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선수의 24시즌은 37경기 38.1이닝 1승 2패 10홀드, 평균 자책점은 3.76, WHIP 1.64, WAR 0.71입니다. 다시 7회의 특징은 가장 자유롭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유형의 선수가 들어가도 어울리는 이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구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구속이 가장 좋은 불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닝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8회나 9회는 뒤에 준비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제구력이 좋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7회는 흔들리면 바꾸면 된다. 그러다 보니 제구력은 좀 떨어지지만 강한 속구를 가지고 있는 투수들이 투입되기 가장 좋은 이닝이기도 합니다. 전반기는 오프사이드 구종을 익히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체인지업을 던지기도 하고 포크를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후반기가 되면서 속구, 슬라이더만 가지고 투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구력은 상승, 후반기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안정이 되기 시작하자 양산문 코치는 빌드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8회, 9회 김서현 선수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흔들렸고 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종료. 분명 1군에서 던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김서현 선수를 프라이머리나 마무리보다는 일단 7회부터 일단 필승조로 어느 정도 더 경험을 쌓고 나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양산문 코치나 김서현 선수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오프사이드 구종을 익히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우타자를 상대로 OPS 4할 9푼 6리, 평균 자책점은 2.37,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좌타자 상대로는 OPS 0.80, 평균 자책점은 5.40,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직구, 슬라이더가 우타자 상대로는 정말 까다로운 공이 되지만 좌타자 상대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반발력으로 내야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구종에 대한 필요성,
계속해서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그립의 체인지업에 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현 선수는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풀타임 승리조로 뛰는 것이다. 아직 필승조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더 잘해서 완벽한 필승조가 되고 싶다. 중요한 순간 등판에 위기를 막는 투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밸런스 유지를 강조하는데요. 컨디션과 마운드, 날씨 등의 영향을 받으면 투구 밸런스가 항상 일정할 수 없다. 환경이 달라도 최대한 비슷한 투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김서현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구종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최일용 코치에게 조언받은 체인지업을 연습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서현 선수는 작년에도 변화구를 많이 쓰면서 재미를 봤다. 올해도 직구만 빠른 투수가 아닌 직구가 빨라도 변화구 제구가 되는 투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서현 선수 루키 때부터 항상 이야기가 들었던 게 변화구 의존이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직구라는 점을 꼭 생각해 주면서 변화구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승환 선수, 임창용 선수, 최고의 마무리라고 말하는 선수들을 보면 상대가 직구를 노리더라도 직구를 투구한다는 점, 이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구를 쓰는 것도 선택이겠지만 어찌됐든 최고의 무기는 직구이니까요. 이어 김범수 선수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범수 선수의 24시즌은 39경기, 34이닝, 4홀드, 38삼진, 20볼넷, 평균 자책점은 5.29, WHIP 1.56, WAR 0.08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던졌다. 제 기억에 이렇게까지 많이 던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반기 구속 9위 하락이 좀 뚜렷했습니다. 원래 150을 던지는 선수이고 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진다는 자완 투수입니다. 그런데 24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140 중반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9위도 하락하면서 방망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결국 1군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였고 퓨처스로 내려가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 복귀를 했지만 곧바로 부상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즌 종료, 결국 안식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김범수 선수 신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신뢰를 한다 말하기에는 김범수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있으니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에서 풀시즌 경력을 갖춘 자완 불펜이 단 한 명입니다. 그나마 김기중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김기중 선수도 풀시즌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선발은 그래도 류현진 선수가 있지만 불펜에서는 오직 한 명뿐이다. 어찌되었던 무슨 상황이 되었던 김범수 선수를 활용하기는 해야만 하는 한화입니다. 없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선수들을 많이 끌어모았지만 선발로 활용할 자원들을 끌어모은 것이지 불펜을 끌어모은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소 2, 3년간은 김범수 선수가 해주어야만 한다는 점. 양상문 코치가 좌우놀이를 좀 선호하는 코치이기는 합니다. 후반기에 김범수 선수가 콜업되자마자 좌우놀이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올 시즌도 김범수 선수가 1군에 있다면 좌우놀이를 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김범수 선수는 1이닝을 맡아왔던 선수인데 어쩌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좌타자를 상대하는 투수가 될 수도 있다. 양상문 코치가 자완을 활용하는 방법이 보통 그러하기 때문에 김범수 선수도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김범수 선수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다. 지난해보다 몸 상태가 너무 좋고 회복 자체가 너무 잘 되었다. 지난해 다치고 나서 4개월 정도 휴식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상 회복이 되었다면 구속 9위도 회복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구 체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몸만 건강하다면 꾸준하게 출전을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김서현 선수한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김범수 선수의 최고의 무기는 직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슬라이더, 변화구의 비율을 높였던 김범수 선수입니다. 물론 효과를 보기는 했지만 변화구를 던지면서 볼 비율이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직구. 그 직구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김범수 선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에게 커브와 체인지업을 배웠다고 합니다. 너클 커브를 던지신다. 그래서 나도 한번 잡아보자 했다. 그립은 조금 다른데 잘 되고 있다. 체인지업은 몇 개 던지긴 했는데 내 주 구종이 아니다 보니 왔다 갔다 한다. 비장의 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포크볼 제구가 안 될 수 있으니 체인지업을 계속 연습하고 있다. 목표는 명확하다. 부상으로 인해 못한 경기 수를 충분히 나가는 것. 홀드나 개인 성적 다 제쳐놓고 일단 부상 없이 60, 70경기에 등판해 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감독님께서 좋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신다. 보답하고 싶다. 올해는 꼭 보여드리겠다. 이제 FA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끝나고 FA로 알고 있는데요. 로이드 제대로 맞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팀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풀시즌을 소화한 자완 불펜이기는 하니까요. 김범수 선수가 어떻게 던져주냐에 따라서 불펜의 퀄리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상규 선수를 살펴봅니다. 이상규 선수는 24시즌 21경기 출장, 그중 3경기가 선발로 출정했습니다. 32이닝, 27탈삼진, 15볼넷, 평균 자책점은 5.63, WHIP 1.60, WAR 0.48을 기록했습니다. 전반기 이상규 선수를 보면 팀 적응이 좀 느린가 싶었습니다. 자신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좀 막 던진다는 느낌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8월 28일 첫 승을 기점으로 이상규 선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성과를 좀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지 팀에도 적응을 좀 하고 자신감이 떨어졌던 부분도 회복을 하면서 LG에서 마무리를 했던 그때의 이상규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선발 투수가 부족해지면서 양상문 코치는 이상규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던졌다. 평생을 불펜으로만, 그것도 1이닝 피치로만 기용이 되었던 이상규 선수입니다. 자신이 멀티이닝을 던질 수 있을 것인지도 확신치 않은 상황에서 선발로 들어갔고 다양한 변화구를 가지고 강하게만 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던지면서 불안했던 제구력도 조금은 상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상규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등판이 되었고 그 등판이 25시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규 선수는 지난해 경험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 올해는 더 잘해야 한다.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다. 어느 자리든 1군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목표다. 1군에 계속 있게 된다면 70경기를 나가고 싶다. 최대 80경기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필승조 자리도 꿰차고 싶다. 그 정도 욕심이 없다면 안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가야 한다. 선발은 모두 국가대표들이라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다. 필승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구속이 빠르고 변화구도 다양하고 이닝 소화도 되면서 어느 정도의 제구력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선발로 들어갈 선수들은 있습니다. 반면 필승조에 들어갈 선수들이 부족합니다. 롱맨보다는 필승조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이상규 선수입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피칭 디자인을 해주었다. 그리고 구종에 대해 업그레이드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스위퍼를 배웠다. 내 팔스윙에 맞다고 하더라. 그걸 배워서 던졌는데 코치님들과 포수 형들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 좋은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야구를 대해야 하는지 준비 과정, 루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인생을 좀 배운 것 같다는 이상규 선수입니다. 어쩌면 LG에서는 불펜 뎁스가 단단했기 때문에 이상규 선수에게 기회가 안 돌아갔습니다. 하나에서는 이상규 선수의 필요성 있고 1군에서 많은 이닝을 책임져 주어야만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LG에서 마무리를 했던 선수인데 기회를 잃어버렸었으니까요. 한화에서는 절대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 분명 좋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국 유학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각오만큼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스윙맨 선수들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듯 스윙맨이 단단해야 선발, 필승조 선수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투수 파트,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팀을 받쳐주어야만 한다. 존재감이 크면 좋겠습니다. 필승조 선수를 밀어낼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